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관계,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어지는 욕망.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불나방 라디오에서는 끝내 감춰지지 않은 금기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김현정. 올해 48살.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대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 풋풋한 CC 연애는 달콤했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벅찼던 임신. 그리고 21살. 현정은 결국 딸을 낳았습니다. 친구들이 캠퍼스를 누빌 때 그녀는 이미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현실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현정은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멈추었습니다. 사랑도 여자로서의 시간도 모두 뒤로 미룬 채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보건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을 돌보며 늘 단정하고 차분한 선생님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고요한 정막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연인도 없는 긴 세월. 현정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로 살 일은 없구나. 그리고 그 딸이 어느새 27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현정은 기뻤습니다. 딸이 가정을 꾸렸고 믿음직한 사위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현정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딸은 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오빠가 너무 혈기왕성해서 매일 밤을 원해. 난 감당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띄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는 꺼지지 않을 줄 알았던 감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48회 동안 묻어둔 여자의 욕망. 그 불씨가 드디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고백 이후 현정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늘 교사이자 엄마로만 살아왔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감정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8.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늙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이.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갈증은 생각보다 깊고 선명했습니다. 그날은 현정의 4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옆동에 사는 딸 부부가 모여 작은 축하를 하기로 했지만 승무원으로 일하는 딸 지혜는 갑작스러운 비행 지연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현정의 집에는 그녀와 사위 도현 두 사람만이 먼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을 깨려는 듯 현정이 먼저 잔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사위, 지혜 올 때까지만 같이 한잔하자. 혼자 기다리기 지루하잖아. 도현은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 생일 축하부터 드려야겠네요. 두 잔이 맞부딪히며 와인 향이 은은히 번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현정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현정의 뺨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보다 더 짙게 남은 건 며칠 전 딸 지혜가 울먹이며 털어놓았던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오빠가 너무 혈기왕성해서 매일 밤을 원해. 나는 버겁고 무서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위를 바라보는 게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잔을 건네는 손길, 낮은 목소리, 젊은 기운. 모든 게 딸의 그 고백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현정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잡아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더해진 묘한 불편함, 그리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사위의 얼굴. 그날 밤 현정은 사위를 향한 눈길을 애써 피해가며 조용히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국제선 스케줄이 잡혀 5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5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 오빠 저녁 혼자 먹으면 외롭다고 또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가끔 같이 먹어줘. 응? 현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그녀는 사위 도현과 다시 저녁 식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정이 직접 차린 따뜻한 반찬들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회사 상사에게 선물 받았다며 와인 한 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사분께 받은 건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저도 와인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같이 드시죠. 현정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잔을 내밀었습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사위 이런 것도 챙겨오고 덕분에 내가 좋은 술 다 맛보네. 제가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죠. 오늘은 지혜 대신 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미묘한 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와인은 공통의 취미였고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와인의 깊은 향이 취기를 더했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도연은 술 기운에 점점 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눌러왔던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현정은 순간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저를 잘 안 받아줘요. 저는 매일이라도 원합니다. 솔직히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지혜는 늘 힘들다고만 하고 비행 다녀오면 더 피곤하다면서 저를 밀어냅니다. 자꾸 아프다고도 하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정은 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아무리 내가 안 어려워도 이런 얘길 나한테 털어놓는 건 아니지 않나. 도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한 말과는 달리 현정의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털어놓은 고백, 그리고 지금 사위가 내뱉은 고백.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현정의 마음은 점점 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와인병은 바닥을 보였고 잔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과 술에 지친 사위의 낮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셔츠의 윗단추가 풀려 있었고 넓게 뻗은 어깨는 힘이 빠져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결이 고르게 오르내릴 때마다 옅은 체온이 가까운 공기 속으로 번져왔습니다. 현정은 테이블 위에 잔을 정리하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자꾸만 옆으로 끌렸기 때문입니다. 도현의 얼굴. 잠든 듯 편안한데 그 이목구비는 젊고 단단했습니다. 술기운에 붉어진 뺨, 느슨히 담은 입술, 고르게 오르내리는 가슴. 현정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릴수록 심장은 더 요동쳤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바라봐선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몸을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그 순간 현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외로움과 갈증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손끝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여자의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귓가에는 도현의 숨결소리가 또렷이 닿았습니다. 그 호흡이 자기의 것과 섞이는 듯 느껴지자 현정은 두 눈을 세차게 감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야, 왜? 더 이상 거실에 머물 수 없었던 현정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용히 게스트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고 정신이 맑아지면 돌아가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 속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술 기운은 그녀를 깊은 졸음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게 감긴 눈꺼풀 사이로 현정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이미 따뜻한 체온이 옆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낮고 술 기운 어린 목소리. 현정은 숨이 막히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도현이었다. 그는 방을 착각한 채 게스트룸에 누워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혜로 착각하고 있었다. 현정의 심장은 폭발할 듯 쿵쾅거렸습니다. 등과 어깨로 전해지는 체온, 가까이서 느껴지는 남자의 숨결. 평생을 교사와 엄마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너무도 낯설고 위험한 감각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머릿속은 외쳤지만 몸은 얼어붙은 채 미묘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현의 팔이 무겁게 현정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행동은 무심하고 무방비했지만 그 온기가 닿는 순간 현정은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숨결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현정은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어 그 팔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서방, 여긴 지혜 방이 아니야. 나야, 내 장모. 현정의 말에도 도현은 대답이 없었다. 술 기운에 잠겨 있는 듯 그의 호흡만이 거칠게 이어졌다. 하지만 팔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무게감과 열기가 마치 불덩이처럼 온몸을 달구었다. 현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팔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끝이 닿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하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까이서 스치는 남자의 향기, 뜨겁게 파고드는 숨결. 모든 감각이 흔들리고 있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반응하는 거야? 도현은 단단히 취해 있었다. 현정은 벗어나려 몸을 비틀었지만 취기에 젖은 도현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서방, 제발. 이건 안 돼.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팔은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허공에서 자꾸만 흩어졌고 마침내 옷자락이 무너지듯 흔들리며 방 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공기는 사라지고 뜨겁고 거친 숨결만이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현정의 머릿속은 여전히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심장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선 듯 요동쳤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채로도 오래 묻어둔 갈증이 한순간에 치밀어 올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은 붉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그 속에서 금기의 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외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남은 건 거친 호흡과 뜨겁게 부딪히는 체온뿐이었습니다. 현정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이제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게스트룸을 채웠을 때 현정은 눈을 떴습니다. 곁에는 도현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잔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거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분한 교사도 엄마도 아닌 오랜만에 흔들린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도현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눈은 아직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제의 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마주쳤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현정이 억지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많이 마셨지?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길이 스칠 때마다 숨소리가 엇갈릴 때마다 전날 밤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습니다. 현정의 가슴은 또다시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지혜가 긴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엄마와 남편을 만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정은 일부러 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혜가 돌아오면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찾아간 것이었지만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은 불편하게 요동쳤습니다. 엄마, 오빠, 나왔어. 지혜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현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순간 도현과 눈길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도 지난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지혜는 피곤하다면서도 남편 옆에서 싱글거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빠 혼자 두고 신경 쓰였는데 잘 챙겨주셨어요? 현정은 잠시 숨이 막히듯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뭐 가끔 같이 밥 먹고 그랬지. 괜히 걱정했네. 말은 담담했지만 눈길은 도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할수록 더 선명하게 어젯밤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지혜는 피곤하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현정과 도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도현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현정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과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정은 황급히 눈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없었던 거다. 서로 입 밖에 꺼내지 말자. 그러나 스스로를 단호히 다잡는 그 순간에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정의 집에 새 책장이 배달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옮기고 조립하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혜는 남편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집에 새 책장 왔대. 나중에 쓰러지면 위험하니까 퇴근길에 들러서 좀 도와드려. 그날 저녁 도현은 현정의 집에 들렀습니다. 둘은 함께 나무판을 나르고 나사를 조이고 책장을 세워 올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낯선 나무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가 제대로 맞지 않았는지 위쪽 책장이 기울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서방, 조심해! 현정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책장에 모서리가 스치며 도현의 귀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도현은 귀를 감쌌습니다. 피가 맺히진 않았지만 붉게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현정은 다급히 도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소독약과 연고, 거즈를 꺼내왔습니다. 보건교사로서 몸에 밴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상처는 깊지 않아. 그래도 바로 소독해야 해. 현정은 면봉에 소독약을 적셔 조심스레 도현의 귀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온몸이 순간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귀는 예민한 곳이었다.
소독약에 쌓은 자극과 현정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 순간 그의 뇌리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현정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지만 도현의 눈빛은 이미 다른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현정은 숨이 막히듯 눈을 피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도현의 귀에 닿아 있었습니다. 소독약의 냄새, 연고의 차가움, 그리고 가까이서 섞이는 두 사람의 호흡. 안 돼.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안 돼. 현정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낮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 그날 생각나요. 순간 현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끝에 닿은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 공기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현정은 애써 태어난 듯 거즈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서방, 정신 차려. 지금은 상처 소독 중이야. 그러나 도현은 고개를 들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실 지혜랑은 잘 맞지 않습니다. 생활은 괜찮아요.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남들 보기엔 평범한 부부 같아요. 그런데 가까워져야 할 순간마다 늘 어긋납니다. 제가 다가가면 지혜는 힘들다며 물러서고 결국 마음은 있어도 몸은 끝내 닿지 못합니다. 현정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모님과 있었던 순간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 숨결이 스칠 때, 모든 게 맞았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만해, 이서방.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우린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날은 반드시 실수로 끝나야 해.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젓고 더 낮게 고백했습니다.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혜와 함께 있어도 자꾸만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지혜와는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던 게 어머니와 함께였던 그 순간엔 너무도 선명히 채워졌습니다. 현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안 돼. 우린 절대 안 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보다 더 깊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란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뜨거운 숨결이 다가와 입술을 덮쳤습니다. 순간 현정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뜨겁고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머릿속은 안돼를 외쳤지만 몸은 오래 묻어둔 갈증을 기억해내듯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서방. 이제 그만. 현정은 힘겹게 밀어내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전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뜨거움은 제겐 처음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저와 같다고 믿습니다. 현정의 손끝이 다시 도현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해진 심장의 고동은 자신의 것처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섞이고 체온이 겹쳐지고 저항할수록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 현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혜에겐 버거움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겐 왜 이렇게 황홀한 거지?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몸은 이미 무너져가는 경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과 금기의 열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던 현정은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 바싹 마른 입술,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
그녀는 낯선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분명 잘못된 길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사위와의 위험한 관계가 가져온 황홀함은 동시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교사로서, 엄마로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다가왔습니다. 현정 선생,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현정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는 의사분이 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참 차분해요. 의사 이정훈 씨라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현정의 가슴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며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도현의 얼굴이었고 곧이어 스스로를 향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반드시 끊어야 해. 내 나이에 아직 혼자인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 정상적인 만남을 가져야 해. 그래야 도연도, 지혜도, 나도 지킬 수 있어. 현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 번쯤은 만나봐도 괜찮겠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동시에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희미한 출구를 본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현정은 소개받은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내과를 맡고 있는 의사 이정훈. 그는 말수가 적고 차분했으며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잔한 대화 속에서 현정은 오랜만에 엄마도 교사도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무겁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현정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혹시 좋은 사람 생긴 거 아니야? 지혜의 장난스러운 말 한마디에 현정은 물을 마시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얼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현정의 집 앞. 낯선 검은 차가 떠나는 장면을 도현이 목격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순간 도현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누구야? 왜 하필 지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질투와 집착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정훈과의 만남이 점차 깊어지면서 현정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격은 현정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 불안한 갈망이 점차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정훈 씨와 함께 있으면 좋지만 뭔가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정훈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현정은 불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정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는데 현정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 씨와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차분한데 그걸로는 내 갈망을 채울 수 없었어. 그냥 편안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정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는 오히려 그런 편안함이 좋고 더 알게 되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현정은 그 말 속에서도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편안하지만 이서방은 나에게 그 뜨거운 감정을 준 사람이었어. 그날 밤 현정은 잠자리에 들면서 도현과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불꽃 같은 순간들, 격렬한 사랑과 뜨거운 갈망이 여전히 현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서방과의 관계는 위험했지만 그만큼 내게 강렬한 감정을 줬어. 정훈 씨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 현정은 정훈 씨와의 관계가 편안하지만 안정적인 것에 불만을 느끼며 도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열정을 다시금 그리워했습니다. 정훈 씨와는 안정감 있지만 이서방과는 불꽃 같고 뜨거운 사랑이었어. 이런 내적 갈등 속에서 현정은 도현을 떠올리며 갈망을 느꼈습니다. 이서방과 다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정훈 씨와 함께 느끼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며칠 후 현정은 딸이 집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챙겨가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서방 그와의 관계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 딸 집에 도착한 현정은 도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현은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혼자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현정은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갈망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반찬 좀 가져다 주러 왔어. 그는 웃으며 일어나 현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반찬은 언제든지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혼자 오신 건 처음이네요. 현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 좀 할 겸. 그 순간 도현의 손길이 현정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장모님, 왜 이렇게 멀어지셨어요? 그의 손끝은 현정의 팔을 감싸며 점점 더 밀착되었고 현정은 그 손길에 다시 불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서방 여전히 나를 이렇게 강렬하게 이끌어. 현정은 그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불꽃 같은 감정이 현정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서 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나와 함께 있던 그때의 감정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그때처럼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의 말 속에는 집착과 갈망이 엉켜 있었습니다. 현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서방, 그때의 감정은 너무 강렬했어. 하지만 신한 뭐죠? 도현이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손끝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도현의 손끝이 허리를 감싸는 순간 현정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욕망 사이에서 휘청거렸습니다.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방, 이런 감정 또 다시 느껴도 괜찮은 걸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심장은 도현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정은 딸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고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도현 씨가 예전처럼 날 힘들게 하지 않아. 전에는 너무 혈기왕성해서 솔직히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이젠 훨씬 차분해진 것 같아서 좋아. 지혜의 얼굴에는 편안한 기색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정의 가슴은 뚝 떨어지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파문을 불러왔는지 알기에 양심은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웃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정은 스스로를 설득하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혜가 힘들지 않다 하였다. 오히려 웃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도운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날 밤 현정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보건교사의 얼굴, 오랫동안 딸을 위해 살아온 엄마의 얼굴, 그리고 이제야 다시 눈을 뜬 여자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현정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길을 건넜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 며칠 후 도현은 현정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채우고 길게 이어지는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현정은 이번에는 숨김없는 반말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장모님이라 부르지 마. 그냥 현정이라고 불러. 그리고 나도 내 마음 알아. 나도 멈출 수가 없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과 솔직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은 깊게 흔들렸고 현정은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남편 때문에 힘들다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와 남편이 잘 지내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현정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불씨를 가슴 깊이 감추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 서면 현정은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이고 교사이고 동시에 한 여자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심장의 빠른 고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었고 집 안에는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현정은 알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가 여전히 그녀와 도현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관계 숨길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불나방 라디오가 계속 빛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